요즘 주변을 보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결혼관을 가진 남성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는 남자들일수록 오히려 결혼을 서두르지 않거나 심지어는 별로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인지 요즘엔 비호는 지능순이다, 똑똑하면 결혼 안 한다, 이런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사실 이런 능력 있는 남성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 소위 똑똑하고 현실적인 남자들이 왜 결혼이라는 선택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지 흥미로운 이유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공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요즘 남자들이 결혼 앞에서 왜 이렇게 망설이는지 그 솔직한 이유들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라는 말이죠. 일단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결혼은 거의 인생의 필수 코스, 때 되면 당연히 치러야 할 통과 의례 같은 거였잖아요. 주변에서 너는 결혼 언제 하냐는 말이 거의 인사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결혼은 수많은 삶의 방식 중 하나일 뿐 안 한다고 해서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른들 중에는 그런 시선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왜 결혼 안 해? 보다는 뭐 안 할 수도 있지 라는 반응이 더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니까요. 그만큼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그리고 나 자신의 만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라는 겁니다. 굳이 남들 눈치 보면서 억지로 결혼이라는 틀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변화된 시대를 정확히 인지하고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과거와 다른 무게로 고민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해진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행복 로드맵을 그려야 하는 시대가 온 거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나의 소중한 자유와 함께하는 삶의 무게 사이에서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혼자일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주말에 하루 종일 게임을 하든 잠을 자든 누구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거 정말 크죠. 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는 나의 생활 패턴이나 오랜 습관을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고, 또 내가 누려왔던 어떤 부분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고 편하게 소파에 누워 맥주 한잔하면서 축구 보고 싶은데 잔소리가 들려온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끔은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한데 결혼하면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 안 해본 남자들 없을 거예요. 이 자유와 안정감 사이의 저울질,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민의 과정이야말로 내가 삶에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일부를 내어줄 수 있는지, 나라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기 이해의 과정이자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든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일 수 있죠. 마지막 3번째 이유는 결혼이라는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깊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일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결혼만큼은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직접 도장 찍고 결정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좋아, 한번 살아보지 뭐 하고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선택을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결과는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텐데 하는 그 선택의 무게감 말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불안정한 시대에는 이런 중대한 결정 앞에서 더욱 신중해지고, 때로는 그 책임의 무게에 짓눌려 망설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중함과 책임감이야말로 섣부른 결정으로 인생에 큰 후회를 남기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삶을 설계하려는 성숙한 태도의 발현입니다. 지금 이 고민의 깊이가 앞으로 당신이 내릴 수많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후회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판단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 앞에서 신중해지고 앞서 이야기 나눴던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망설이는 모습, 이게 단순히 시대 변화와 개인적인 성향 차이일까요? 어쩌면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과도 꽤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거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죠. 과거에는 비교적 단순하게 생각했던 결혼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경제적인 문제, 가치관의 차이, 양가
남과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 양육, 그리고 때로는 뉴스에서 접하는 골치 아픈 관계 문제들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런 복잡성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일수록 결혼이라는 선택 앞에서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의 다층적인 측면을 남들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생각이 너무 많거나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된 시대를 정확히 읽고 수많은 변수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과정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력과 신중함이야말로 앞으로 당신이 어떤 관계를 맺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죠. 사실 우리 뇌는 아주 먼 옛날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단순한 환경에서 생존하던 시절에 작동 방식에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에 필요한 직관적인 판단들이 중요했죠. 그런데 현대사회의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복잡하고 새로운 사회적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분석적이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성향이 강한 뇌일수록 이 새롭고 복잡한 시스템 앞에서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아?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가? 하고 더 꼼꼼히 따져보게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마치 최신형 전자기기 앞에서 이 많은 기능 내가 다 쓸 수 있을까? 오히려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골치 아픈 거 아니야? 하고 이것저것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처럼요. 또한 지적으로 성숙하거나 자신만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성취를 통해 얻는 만족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을 추구하는데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이나 자아실현은 또 다른 매우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자 생존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개인적 성취의 가치를 더 크게 인식하고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여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더 예민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물론 큰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커리어나 개인적인 목표 추구에 있어 어느 정도의 제약이나 방향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선택이나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은 결혼이 나의 성장을 더디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본능적인 수준에서의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결혼이 자신의 핵심 목표와 충돌한다고 느끼거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의 성장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관계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상대방과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고 그 가치를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결혼이든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이든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러 사회적 현상들도 이러한 신중한 선택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남녀 간의 불신과 오해가 깊어지면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나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날선 비판을 주고받고 사소한 문제도 금방 큰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들을 온라인이든 현실에서든 너무 자주 접하게 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새로운 관계, 특히 결혼이라는 아주 중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더욱 망설여지고 때로는 굳이 이 모든 복잡함과 잠재적 갈등까지 내가 다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계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자기보호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불신이나 회피가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선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남성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렇게 결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남성분들이라고 해서 연애까지 다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결혼이라는 제도나 장기 계약에서는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상대를 만나 연애는 충분히 즐기는 경우도 많죠. 어쩌면 이분들은 결혼이 주는 안정감이나 사회적 인정보다는 관계 그 자체에서 오는 현재의 즐거움이나 정서적 교류, 혹은 단기적인 파트너십을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계산 끝에 내린 그들 나름의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더라도 연애는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와 관계의 본질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전통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형태의 행복과 연결을 찾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과 성장을 경험하느냐 하는 점이니까요.
그럼 똑똑할수록 결혼을 덜 할 수 있다는 이 현상, 이걸 단순히 비운이 최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사람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천차만별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 현상을 통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요즘 결혼을 주저하는 똑똑한 남자들의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이라는 게 예전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된 거죠. 엄청난 책임과 비용,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의 축소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그만한 보상이 확실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혼? 그거 가성비 떨어지는 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 꽤 있을걸요? 특히나 요즘처럼 개인의 행복과 성장이 중요한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여 자신의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어 개인의 성장, 새로운 경험, 혹은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을 희생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지키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판단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정된 자원, 즉 시간, 돈, 감정을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큰 만족과 성장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지극히 전략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민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겠다는 주체적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남자들이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할지언정 연애까지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애는 기존과는 다른 좀 더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기도 하죠. 결혼이라는 무거운 짐을 일단 내려놓으니까 연애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즐거움,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하고 자유로운 관계, 서로에게 불필요한 구속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 쿨하고 담백한 관계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리스크가 크지만 연애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계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무거운 목표를 일단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관계의 본질적인 즐거움과 순수한 인간적 교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어쩌면 미래의 다양한 관계 모델에 대한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결혼이 필요 없는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삶의 방식이 나를 가장 나답고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결혼만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낡은 공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나 타인의 시선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만나는 인연들과 어떤 형태로든 서로에게 손해가 아닌 이득이 되는, 즉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건강하고 즐거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남자들의 진짜 지능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도권을 쥔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남자들이야말로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가장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러한 고민과 선택의 과정 자체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 공식을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명확히 알고 그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필요한 진짜 인생 전략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한 남자들이 결혼 앞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뇌가 새로운 사회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부터 개인의 자율성과 목표 추구 성향, 그리고 복잡한 관계에 대한 고민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따른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이것만이 정답이다 하는 삶의 방식은 없으니까요. 어떤 삶이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대에는 자칫 주변 분위기나 자극적인 여론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남녀 문제만 봐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관계에 대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이나 시끄러운 여론 혹은 사회적인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여러 생각들을 참고 삼아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상황과 가치관을
가치관에 가장 잘 맞는 길을 주체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혼자만의 성장을 즐기기도 하고 또 마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멋진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유연하고 주체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정해진 틀에 갇히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세상을 배우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살아가면서도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매력적이고 현명한 남자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삶과 관계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